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기계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스티브킴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자기계발 채널의 가장 취지에 적합하고 알맞게 정말 전문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모신 선생님은 이제 그 의료계 닥터 전문의로서 닥터분을 모셨는데 이 선생님을 모시고 어떤 의사가 된 계기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코비드-19 관련 얘기, 건강관리 습관이랑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에 항상 나오는 공통질문, 의사분으로서 전문직으로서 자기계발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어떤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서 내과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입니다. 김건우 원장님이시고요. 그리고 정말 어렵게 바쁘신데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궁금한 게 뭐 의사라는 직종, 닥터라는 직종하면 우리나라 진짜 상위 1%급 직종인데 정말 의사라는 직업을 꿈꾸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으실까요? 글쎄요. 저는 물론 성적에 맞춰서 의대를 가는 분이 대부분이고 그쵸. 그렇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고등학교 2학년 때쯤 갑자기 문득 내가 왜 살까?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함께 네. 어차피 한 번 살 거 그쵸. 뭔가 내 마음속에 뜨거운 그 느낌을 느끼면서 살고 싶다. 네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 당시에 그렇게 공부를 썩 잘하진 못했어요. 뭐 전교 1, 2등 뭐 요 정도 수준은 아니었고 네. 반에서 1등 겨우 하는 뭐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것도 엄청 엘리트세요. 그래도 일단. 순간 뭔가 흔적을 남기고 싶다. 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그쵸.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하다 보니까 의사를 생각하게 됐고 뭐 어떻게 매진하다 보니까 재수 끝에 의대에 들어가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정말 미니풀한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 너무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정말 의대를 가려면 엄청나게 공부해야 될, 물론 의대를 가서도 공부해야 될 양이 매일 어마어마하지만 고등학교 때만 해도 진짜 엄청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퀀티티가 시간이 좀 짧잖아요. 그래서 좀 제한된 시간 동안 정말 좀 핵심만 딱딱딱 공부하는 본인만의 방식이 있으셨나요? 근데 제가 의대 갈 때와 요즘 너무 달라져서 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 주의였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1에서 10까지 공부를 할 때 네. 쉬운 부분이 1에서 5고 5에서 7까지는 뭐 조금 어려운 부분, 뭐 8에서 10까지는 아주 어려운 부분이라면 일단 쉬운 부분은 당연히 맞춰야 되는, 그건 뭐 당연한 거고, 조금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반복 학습을 많이 해서 이거는 무조건 실수하지 말자 해서 했고, 아주 어려운 부분은 그거는 너무 그거에 치중하다 보면은 또 앞에 것들을 좀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주로 반복 학습을 아는 걸 확실히 하자, 이게 제일 컸습니다. 이거는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이랑 지금 뭐 취업 자격증 시험 준비하는 분도 똑같은 말이에요. 정말 다 유심해서 들으셔야 될 말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이제 좀 의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지금 의대 진학을 좀 꿈꾸고 있는 많은 학생들한테 전 과목이 다 중요하겠지만 뭐 공부뿐만이 아니라 학창 시절 요거 딱 하나만큼은 꼭 정말 중요하다 싶은 게 있을까요? 뭐 저보다 더 뭐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근데 저는 그 얘기는 해주고 싶어요. 왜 공부를 하는지. 이유가 중요해요. 이유가 어차피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공부를 할 때 똑같은 시간에 내가 더 몰입할 수 있는, 저는 좀 감정적인 좀 부분을 부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최근 드라마 중에 이태원 클라스에서 세로이가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복수심이잖아요. 네네. 복수심을 이용하라는 게 아니라 사람은 늘 쓸 수 있는 역량은 비슷한데 그걸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느냐, 맞아요. 결국 감정적인 거고, 맞아요. 그게 뭐 복수심이든 혹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감정이든 어떤 감정이든 간에 그 감정을 좀 동원해서 한정된 시간에
최대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또 환경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뭐 각자 상황에 맞춰서니까. 네네. 그게 사실 뭐 다른 뭐 어떤 걸 이용해서 뭐 하고 보다는 뭐 다른 자료는 많을 테니까 그쵸. 그런 감정적인 걸 통해서 나 자신을 맞아. 훨씬 나의 능력을 150%, 200%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공감되는 게 저도 유학 시절 준비할 때 뭐 한국으로 대입 준비할 때 특기자로 뭐 토플 공부, SAT 공부했는데 이걸 왜 해야 되지? 내가 진짜 Y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들었는데 제가 이유를 찾고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하고자 하는 모티베이션 팩터가 그거 찾으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공감이 되고 일단 답변은 감사드립니다. 이제 좀 다른 파트로 넘어갈게요. 다른 파트를 넘어가서 지금 최근에 코로나19가 난리예요. 이 코비드-19이 난리라서 코로나 관련 이슈랑 그리고 좀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일단 원장님이 또 마침 내과 전문의시잖아요. 내과 쪽 전문의시니까 일반인들한테 좀 물론 이미 지금 좀 알려지고 있지만 많이 좀 추천하고 싶은 코로나19를 좀 프리벤션하는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좀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은 정보가 흘러 넘치니까. 근데 저는 아직 환자를 본 적은 없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저희 정말 다행이죠. 뭐 큰 문제는 없었는데 뭐 여러 가지 문헌들이나 봤을 때 네. 제일 이 코비드 19가 문제가 되는 게 무증상부터 뭐 요즘은 설사 증상까지 네. 추가된다고 하는데 너무 다양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누가 걸린 거고 누가 안 걸린 건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가 되는 거고 네. 예방하는 법은 뭐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긴 하지만 뭐 비타민 D가 좋다니 뭐가 좋다니 뭐 하지만 그냥 그 자기 관리 건강하게 지내시고 식습관 규칙적인 식습관 하시고 잠 많이 주무시고 네네.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젊은 분들은 뭐 괜찮으시겠지만 어르신들을 위해서 혹시라도 내가 감기가 걸리거나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다 그러면 마스크 잘 쓰고 당연하죠. 어디 나가지 말고 이런 기본 수칙이죠. 뭐 내과 의사라고 더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고요. 네. 기본 수칙만 잘 지키면서 지내자. 그리고 끝날 때까지 조금 내가 불편하더라도 조금은 감수하자 정도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 싶습니다. 지금 조금 연기해서 하나만 더 코로나 관련 말씀드리면 저도 젊은 세대지만 뭐 예전에 몇 달 전에 이태원 클럽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서 조금 뭐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좀 낮은 분들이 많아요. 20대 30대 중에서.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조금 연계되지만 아까 답변과 좀 조언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근데 저도 이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더 많이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 너무 활동이 제한적이고 그동안에 당연하던 삶이 지금 아무래도 제약이 많으니까 그래서 특히 젊은 사람들은 더 그럴 거예요. 그쵸. 지금 이 시기에 놀아야 되고 맞아요. 뭐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맞아요. 내가 맞아요. 해야 되나 할 수 있겠지만 네. 그래도 좀 전체를 생각해야죠. 내 그치. 부모를 생각하고 그치.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하고 그리고 어쨌든 모두가 노력할 때 빨리 종식될 수 있는 거니까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들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지키면서 하는 게 모두를 위한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진짜 뭐 저부터도 잘 지킬 테니까 여러분들도 물론 다 지켜주시고 계시겠지만 빠른 종식을 위해서 정말 다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리고 조금 더 질문을 건강 관련해가지고 여쭤보고 싶은데